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금슬이 좋더니만 또 애가 생긴 것 같네요. 넷째까지는 웃음이 나오지만 다섯째는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영복의 나이가 42세 부근이니 어찌 보면 노산이잖아요. 단칸방에 애 넷과 남편이 있는데 또 입 하나가 늙게 생겼으니 영복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일은 해야 하고 임신은 했고 영복의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임신을 알게 된 영복이 수술 예약을 잡으려고 남편 몰래 산부인과에 가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어휴 미안해서 어쩐데. 멀미인 줄 알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몸이 가라앉는 게 영 안 좋네. 정숙의 전화를 받은 영복은 제 가슴을 쓸어넘기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몸조리 잘하세요 하고 전했고 영복은 아쉬운 듯 전화기를 놓았죠. 그리고 남편 종선이 깔아놓은 이불 바닥에 누워 몸을 지지고 있었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하고 영복의 손을 열심히 주무르는 종선이 미우면서도 귀여운 영복. 착한 것 빼곤 다 하자투성이인 남편을 데리고 사는 영복은 그런 잔망을 떠는 종선의 행동에 매번 타박했지만 그래도 이혼한 정숙을 떠올리면 자신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정숙이 이혼녀라고 쉽게 여기는 남자들 그리고 피해자인 정숙을 오히려 가해자 취급하면서 나쁜 놈인 경식을 감싸주는 동네 아줌마들을 보니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욕먹고 있는 정숙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복은 자신이 입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느꼈던 멀미 같은 불쾌감이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도 섬에 다녀온 후유증이라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나 먹는 게 영 시원찮다 보니 활기차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말빨도 예전처럼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나 피곤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판일을 하는 게 고달파졌지요. 그냥 때려치우고 푹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영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복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입이 몇 개입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애 때문에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오늘도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방판일을 마친 영복은 목이라도 축이려고 호프집을 들렀습니다. 주리와 금이, 정숙도 함께였죠.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외치는 주리. 그리고 들어올린 맥주잔이 찰랑거리며 부딪혀왔죠. 영복도 잔을 들이키는데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메스꺼림에 영복은 손으로 입을 급하게 막고 부랴부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죠. 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와 물었습니다. 어머, 영복씨 왜 이래? 괜찮아? 뒤이어 들어온 주리도 놀란 얼굴로 바라보자 영복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휴, 나이가 드니까 술도 안 들어가나 봐. 나 괜찮아, 정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전화했을 때도 몸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영복은 대수롭지 않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병원은 무슨,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준비물 하나라도 더 사지. 나이 들어서 몸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지 뭐. 됐어. 나 괜찮으니까 다들 마셔. 그때 주리가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몸 안 좋고 속도 울렁거리고 언니 그거 딱 임신 증상 아니에요? 혹시 또 임신? 영복은 그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뭐? 임신이라고? 아이고 애가 넷인데 또 애를 낳으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주리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도 영복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기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피로감과 소화불량, 그리고 오늘 이 갑작스러운 울렁거림까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넘기기에는 뭔가 더 깊은 데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스며 나오는 듯했습니다. 순간 영복은 지난날 첫째가 넌지시 던졌던 말을 떠올렸죠. 엄마가 나보다 먼저 하잖아. 몰랐어? 이번 달 그날이. 영복은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 눈앞이 아찔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책상 하나 놔줄 방 한 칸도 없는데 무슨 다섯째야 정말.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 것 같은 예감이 꿈틀대고 있었지만
영복은 그 감정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시끄러운 속은 잠재울 수 없었죠. 결국 다음날 영복은 조용히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로 간 후 영복은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간이검사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민지와 엄지, 은지, 수지까지 나왔던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영복은 복잡한 감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습니다. 아니겠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기대와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간호사가 영복의 이름을 부를 때 영복은 겨우 일어나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또 오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셨어요? 하고 친절하게 묻는 의사. 쑥스럽게 웃음을 지은 영복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또 임신이래요. 덮어놓고 나왔다간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말이 딱 이 짝이네요. 저처럼 돈도 없는 사람이 애를 넷도 아니고 다섯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제 그만 낳고 싶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낳으러 온 게 아니라 수술하러 왔습니다. 아네. 일단 초음파 검사부터 해보죠. 자리에 가 계세요. 딸만 내신 집이니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욕심도 없고 또 가정도 다섯을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의사는 딱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아기집이 빼꼼하게 보였죠. 임신 맞네요. 의사의 목소리에 영복은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멍해졌죠.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지만 확인사살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자신은 내 아이의 엄마이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피하고 싶고 아니기를 바랐지만 직면해야만 했죠. 검진을 마친 의사는 조용한 음성으로 영복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날 뵐게요. 그날 밤 영복은 모두가 잠든 후 홀로 창가에 비친 달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방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을 뿐더러 애 다섯을 이 단칸방에서 키우는 건 부모로서도 자식한테 못할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숙과 금이주리를 만나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한 뒤로 영복은 자신이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방판일은 어느 순간 자식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영복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선택한 거야.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이 집에서 애 다섯을 어떻게 키우겠어. 곡식 나는데 민심 난다고 괜히 뱃속에 불쌍하다고 또 낳으면 일도 못하고 손가락만 쪽쪽 빨아댈게 분명해. 아기야, 엄마 돈 많이 벌면 그때 다시 와. 그땐 잘해줄게. 연신 배를 쓰다듬으며 환영받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빈곤에 대한 원망 어린 눈물을 몰래 흘렸습니다. 그러나 영복의 임신 소식을 들은 금이와 주란 그리고 정숙은 깜짝 놀라면서 수술 예약을 잡은 영복을 오히려 설득시킬 거예요. 방판업은 임신을 해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하겠죠. 영복의 남편 종석도 영복의 임신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할 겁니다. 수술 예약을 잡았다는 소리도 못할 만큼 기뻐하며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겠죠. 영복의 수술은 어영부영 넘어가게 될 것이고 영복은 배부른 상태에서도 일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떡두꺼비 같은 남자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